서본결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들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시간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0분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고 개요를 짜는 게 한 10분에서 15분. 그다음에 본문이 4단락이고 서론, 결론이 각각 한 단락씩 총 6단락이기 때문에 60분에서 15분을 빼면 한 45분 정도 시간이 남죠. 그 45분 동안에 8단락을 쓰고 시간을 조금 남기기 위해서 한 단락의 서술 시간을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럼 한 6분에서 8분 정도, 약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요 정도로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6분이나 8분 안에 반드시 한 단락을 써야 된다기보다는 이걸 넘어서서 내가 너무 미적거리고 있으면, 한 단락에 너무 매달리고 있으면 요 한 단락 때문에 내가 나머지 글 전체를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하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 퇴고는 2분에서 5분 정도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거랑 상관없이 되게 빨리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빨리 쓰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보통의 경우 이 단계를 굉장히 빠르게 하시고 이제 글 쓸 때도 되게 빨리 쓰시는 경우에는 한 30-40분 안에 글이 다 완성되시는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면 글씨를 조금만 더 이쁘게 써본다든지, 서론의 도입 문장이나 결론의 마무리 문장이나 매 단락 주제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든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지요. 자, 그리고 이제 자주 봐서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형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논술을 써야 하는지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글을 쓰시게 됩니다. 가끔 1번 서론, 2번 본론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링 해가지고 글 쓰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정도는 제목을 다셔도 돼요. 안 다셔도 돼요. 보통은 잘 안 달아요. 보통은 잘 안 다는데 가끔 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소제목을 달거나 중간중간에 뭐 소괄호, 뭐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는 안 써요.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안 쓰니까 번호 넘버링 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론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보통 서론 쓸 때 멋진 도입, 화려한 문장으로 도입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가끔 왜 교육 명언 같은 거 외우고 쓸만한 표현들을 암기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니까 약간 좀 형식화되어 있는 상투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주제에 잘 맞으면 괜찮은데 주제에 또 안 맞으면 좀 글이 너무 외워서 쓴 것 같은데, 고리타분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문제가 제시를 한 주제가 있잖아요. 항상 주제는 문제가 주는 거니까 이 주제가 중요하니까 냈겠죠. 시험에서 중요한 주제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출제를 했겠죠. 그러면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또는 왜 필요한지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A는 이런 거야. 근데 A가 이런 점에서 되게 중요하고 필요해. 우리가 그래서 A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글에서는 A를 중심으로 본문에서 쓰라고 했었던 4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이거 논의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론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은 주제를 제시하고 내가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보통은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문도 4단락으로 나눠서 써주시면 돼요. 한 단락으로 묶어서 줄바꿈 들여쓰기 없이 한 덩어리로 쭉 쓰시는 경우들이 늘 초반에 나오는데, 그러면 채점자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거 안 듣고 그냥 바로 쓰시는 쌤들은 여전히 계속 그렇게 쓰시겠죠.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배점 단위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로 쪼개져 있는데 그게 하나의 배점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은 그 단위에 따라서 나눠서 써주시고, 단락을 구분할 때 기준은 들여쓰기와 줄바꿈입니다. 가끔 한 줄씩 비워서 그 단락을 구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줄씩 비워서 단락을 구분을 하더라도 들여쓰기와 줄바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들여쓰기와 줄바꿈은. 그리고 매 단락, 본론에 한 단락 총 4단락을 쓰실 때 그 단락별 구성 요소는, 자, 단락에 도입 문장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요구사항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요구사항에 대한 대답을 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A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A는 이거야 라고 대답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안 쓰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A가 뭐야? A는 이거야 라고 대답하는 글이 유치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걸 수식하고 풀어쓰고 무엇인가 다른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게끔 글을 풀어서 쓰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안 보입니다. 채점자 입장에선 장점 2개 써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장점 첫째 이런 게 있다. 둘째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써야 보이지. 이것은 이런 점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요런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장점인지 제한점인지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주제 논의를 한 건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글 쓰기에 대해서 약간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식하고 풀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좋지 않아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요구사항을 제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락 마무리 부분에 주제 연계 논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도입문장만 쓰시고 이걸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도입문장 대신 이걸만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둘 다 챙겨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둘 다 챙겨서 써주시는 게 좋죠. 근데 가끔 이걸 소결론, 소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부담 갖고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입은 보통 연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연계? 매 단락 간의 연계. 우리가 한 편에 완결된 글을 써야 하는데 본문에서 물어보는 4가지 항목을 놓고 보면 다 다른 항목들이에요. 교육 과정, 평가, 교수 이론, 행정, 심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영역 5가지, 4가지를 띠링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단락들 간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쌤들이 너무 글이 분절적이야. 글이 그냥 딱딱딱 끊어져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십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닌데 도입하는 부분에 문제에서 제시한 큰 주제가 있을 때 이 주제와 개별 항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쓰시게 되면 전체 글이 하나로 붙겠죠. 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연계가 되는 글을 서술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용도로 도입 문장을 쓰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도입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입 문장은 장식 같은 거예요. 장식 같은 거라서 장식은 잘 어울리고 멋지게 잘 해두면 좋은데 맞지 않게 억지로 불필요한 부분에 장식을 갖다 두게 되면 굳이 저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원래 대상의 의미나 값어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입 문장은 잘 써지면 쓰시고 쓰기 힘들면 굳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확하게 써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단락 마무리에 쓰시게 되는 주제 연계의 논의인데 매 항목 요구사항을 쓰고 나면 이 주제와 이 항목들 내가 썼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연관이 돼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주제 연계 논의 단락 마무리에서 쓰는 부분입니다.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좀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런 내용을 쓰면 틀렸다고 하지 않을까? 너무 논리성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다른 걸 쓰시는 게 아닌 이상은 형식적으로 갖춰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놓치지 않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써라. 빙빙 둘러서 유추하게 만들지 말아라. 가끔 되게 불친절하게 글 쓰시는 경우는 A가 뭐야? A의 특징이 뭐야? A 단계 활용 방법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느냐면 A단계는 이렇게 진행되고 B단계는 이렇게 진행되고 C단계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상관없는 것들을 지나치게 자세히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채점자 입장에서 이걸 알고 A단계 특성을 쓴 것인지 혹시나 잘 몰라서 전체 단계를 다 나열을 하고 이 중에서 적당히 맞는 걸 골라서 채점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중심으로 명확하게 글을 쓰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런 연습이 끝까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재연.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사가,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었던 자료 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동그라미 4번 문장을 짧고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모든 문장을 단문으로 쪼개서 쓰란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분절적으로 쓰셔야 할 필요는 없긴 한데 길어지는 건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길어지면 비문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글을 쓰는 걸 안 좋아하시고 글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글 쓰는 것과 관련해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문이나 잘못된 표현들을 쓰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찝찝하다 싶으면 끊어가세요. 끊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